다음은 압력 기반 솔버와 밀도 기반 솔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종류의 솔버, 즉 프레셔 베이스드 솔버와 덴시티 베이스드 솔버를 제공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문제에는 압력 기반 솔버를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는데요. 마스 0부터 2 내지 3까지의 영역 모두 압력 기반 솔버로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높은 마스의 문제나 충격파와 같이 특별한 현상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밀도 기반 솔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압력 기반 솔버는 매스, 모멘텀 방정식을 해석한 후 에너지, 화학종, 난류, 그리고 기타 방정식을 해결하는 반면 밀도 기반 솔버에서는 매스, 모멘텀, 에너지, 화학종에 대한 방정식을 모두 한꺼번에 해석한 후 난류 방정식을 해결하게 됩니다. 먼저 압력 기반 솔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속도는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구하게 되고 질량 보존은 압력 보존 방정식을 통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압력 기반 솔버는 또 세그리게이트 솔버와 커플드 솔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압력 기반의 연속 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을 모두 함께 계산한 후 질량 유량을 갱신하는 방법이 커플드 솔버입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프레셔 벨로시티 커플링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위쪽에 나타나는 것처럼 심플 C, 피소와 같은 기법이 세그레이트 솔버고 아래쪽 커플드 솔버를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심플 기법은 일반적인 비압축성 유독에서 유용한 기법으로 플런트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기본 설정 값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만 최신 버전에서는 커플드 솔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소 기법과 같은 경우에는 심플 기법의 수정 형태로 일반적으로 과도 상태의 해석에 많이 적용합니다. 커플드 솔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연속 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을 결합하여 계산하는데 보통 세그리게이트 솔버보다 수렴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수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낮은 품질의 격자 또는 큰 시간 간격의 과도 상태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부력이나 회전을 포함하는 비압축성 유동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플런트의 경우 수렴성이 매우 좋지 않은 문제는 커플드 솔버와 함께 적용하는 수도 트랜지언트 기법을 함께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수도 트랜지언트라는 기법은 정상 상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이지만 가상의 타임 스케일을 고려하여서 마치 비정상 상태의 해석을 수행하는 것처럼 정상 상태의 해석을 수행하는 기법입니다. 초기 수렴성이 좋지 않은 문제도 타임 스케일 팩터 값을 매우 낮추어 해석의 수렴성을 확보한 이후에 점진적으로 팩터 값을 높이며 해석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결과값을 안정적으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밀도 기반 솔버입니다. 밀도 기반 솔버는 밀도, 에너지, 운동량, 화학종들 사이에 강한 결합 또는 상호 의존적인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높은 마스의 문제나 충격파와 같이 특별한 현상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밀도 기반 솔버는 양해법과 응해법을 모두 제공하는데 양해법은 유동의 속도가 음속의 속도보다 클 때 또는 짧은 시간 동안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고속의 압축성 유동, 충격파 등의 해석에서는 응해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산화 기법입니다. 상세 이산화 방법과 자분법에 대해서는 유치역학과 열전달 그리고 CFD 챕터에서 상세한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본 강의에서는 필요한 내용만 함축하여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란 미지수에 대한 대수 방정식이나 관계식을 만드는 그러한 과정들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어떤 시간 및 공간에 대한 미분식을 대수식으로 변환하는 과정들을 의미합니다. 즉
다음에서 보여지는 나비아-스톡스 편미분 방정식과 연속 방정식을 대수식으로 변환하는 과정들을 이산화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치 해석 또는 전산 해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방정식들을 컴퓨터가 바로 계산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산화라는 과정을 통해 대수식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대수식을 통해 얻어진 행렬 또는 매트릭스를 다양한 연산기법을 활용하여서 해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유동해석뿐만이 아니라 구조해석 또는 전자기장 해석과 같이 모든 수치 해석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제 전산 해석 프로그램을 직접 만드시는 경우에는 어떤 행렬에서 수치해를 얻기 위해서 연산하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상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부 어떤 고급 기능들을 통해 연산 기능의 어떤 일부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는 있지만 연산 기법 자체를 컨트롤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발표에서는 이산화 과정을 통해 선택 가능한 기법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한최적법을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일반적인 어떤 CFD 같은 경우는 모두 유한최적법으로 해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유한최적법은 검사최적 적분에 기초한 수치 해석 방법입니다. 그 의미는 다음의 예처럼 파이에 대한 이송 방정식이 있을 때 이 편미분 형태의 이송 방정식을 검사 최적에 대해서 적분 형태로 만들어주고, 이 적분 형태의 방정식을 이산화를 통해 대수식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보관법입니다. 유한최적법에 의해 격자 중앙에 저장된 변수들은 제최적의 경계면에서 반드시 보관이 필요하게 됩니다. 먼저 대류항의 보관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보관법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차수가 높은 차분법은 적은 격자에서도 보다 높은 정확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선택한 내용에 따라 1차 정확도부터 2차, 3차 정확도의 해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퍼스트 오더 어빈들을 적용을 하고 유동 방향과 격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보다 정확한 결과를 원하는 경우에는 세컨드 오더 어빈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혼합 겹자계에서 회전 및 와류 유동 해석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퀵 교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서는 균일한 사각형 격자에서도 3차 정확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확도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격자와 정렬되지 않은 흐름을 해석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정확도와 같은 경우에는 강건하지만 결과에 확산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퀵이라는 해석 기법을 적용하신 경우에는 해석 경계를 유지할 동안 유체 도메인을 통해 베타를 최대화하여서 동일한 격자에 대해서도 확산 에러가 줄어들고 보다 정확한 해석을 수행하실 수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해석 변수들의 구배는 확산 흐름, 속도 미분 및 고차 이산화 기법을 검토하기 위해 보관이 필요하게 되고, 격자 중심에서 해석 변수의 구배는 아래 세 가지 접근법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본 방법인 리스트 스퀘어스 셀 베이스를 유지하면 되지만, 그린가우스 셀 베이스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은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린가우스 노드 베이스 기법은 비정렬 격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확산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압력에 대한 인터폴레이션 메소드입니다. 역시 압력 구배를 계산하기 위해서 셀 및 페이스의 압력 계산 시 보관이 필요하며 아래와 같은 보관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인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경계면 근처에서 면의 수직 방향으로 압력 구배 값이 클 경우에 다소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프레스토의 사용을 권장하며 와류가 큰 유동이나 급격한 압력 변화가 있는 유동 해석,
곡률이 큰 선으로 이루어진 해석 영역 역시 프레스토 기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법들의 결과가 타당하지 않거나 수렴이 어려운 경우에는 리니어 기법을 사용할 수 있고, 바디포스가 큰 경우나 높은 레일 수를 갖는 자연대로 혹은 와류가 큰 유동에서는 바디포스 웨이티드 기법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